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2,500명으로 증원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서 2,000명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 2,500명으로 했다가 2,000명을 가는 과정은 제가 뭐 당국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발표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도 나오듯이 정부 판단은 한 10,000명 정도가 35년까지 부족하니까 그 인력이 25년도 입학생부터 늘리더라도 그 시점에 10,000명 정도 최소 인력이 보충이 되려면 한 연간 2,000명씩 돼야 35년 시점에 10,000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0명 증원이라는 의미는 인구 1,000명당 그 한 4명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5명인데 우리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이에요. 한의사 포함하면 2.6명. 그러니까 한의사 포함해서 3.0명이 된다는 거니까 OECD 국가들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너무 많을지 모르니 한 3.0명 정도 수준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 선진화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 이걸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이 정말 많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관련해서 정부에 따르면요. 작년 11월에 전국의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하니까 대학들이 2,151명이 최소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반면 그로부터 2달 뒤에 의대 학장들은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게 같은 의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렇게 수치가 정부와 의사단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의대를 조사를 했고 예. 거기 이제 의대 학장들이 사후적으로 인원을 축소한 인원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의과대 다니는 학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기류를 보이고 또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그 의대 학장으로서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 교육은 할 수 있다고 답은 했으나 그 정도까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뭐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공의 의사들 뭐 전체적으로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지금 이제 올해 입시부터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5,058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의대 증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그 의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그 수요에 비해서 의사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통계적으로 말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를 이제 반영해서 늘리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제 25년도부터 늘려도 예과, 본과 다 하고 그러면 한 6년 걸리잖아요. 그 이후로 아까 말한 대로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31년 때부터 이제 증원된 인력이 나오는데 그리고 제대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하려면 또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합쳐서. 예. 이제 그 결과로서의 그 의대 증원의 효과는 좀 아직 좀 멀게 남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도 10년 전에도 늘리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2년 전에 지난 정부 때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하듯이 계속 이것을 미루게 되면 미래에 큰 부담으로 남는 거죠. 의사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한 10년 뒤쯤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6년 후에 그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전공의생들이 배출이 되면 그들이 의료 현장에서는 허리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뭐 2,000명씩 추가적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료를 원하는 상태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의료 현장에 의사 부족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지금 입학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그 의대를 둘러싼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의대로 집중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주는
그런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해에 2,000명이 늘어난다면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과연 누가 가르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뭐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의과대 학장이 아까 모두에 질문하신 대로 한 2,000명 이상의 증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증원 발표를 해도 의예과에 들어오는 게 25년도예요. 그러면은 의예과에서 2년의 예과 교육은 아무래도 완전한 임상 교육, 물론 어느 정도 교육은 하지만 의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7년도부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지방의 한 17개 대학들은 그 의과대 정원이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임상 기초의학 그 교수들이 교육을 하기에는 오히려 인원이 적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 현장을 위해서도 증원이 더 작동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사들의 입장도 좀 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의사 수로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 수요도 줄어들 거라 이런 네. 입장인데요. 의사들이 판단하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거는 아마 이제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는데, 사실 인구 줄어드는 속도는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오히려 의료 수요, 의사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인구 고령화되는 속도가 훨씬 크거든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전부 지금 그 의료 만성질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 수요를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그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서구 국가들도 의대 증원을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이유가 바로 의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굉장히 커진다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늘려오는 거죠. 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하기는 하거든요. 네. 만약에 총파업에 돌입을 한다면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 국민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는데 전에보다 더 높아졌어요. 의대 증원 찬성하는 비율이 85%예요. 그 정도의 비율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 그리고 정부가 확고하게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고 장관이 나와서 확고하게 의지 표명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어차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다만 의사협회라든지 간부층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죠. 회원들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동의해주는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겉으로는 저렇게 반대를 하는 모습을 취할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 회원들에 대한 어떤 액션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다수 국민들의 반하는 파업 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에게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행동을 강요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그런 행동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총파업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앞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그때는 의사 총파업으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2020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네.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파업으로 들어간다고 하기 전 단계, 파업으로 실제 들어가기 전 단계에 정부가 포기를 했어요. 당시에 워낙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응급실이라든지 분만의 문제라든지 각종 그 필수 의료의 한계를 국민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앞에 놓고 한순간에 그 의사들의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국민들이 감내하리라고 봐요. 그런 자세를 또 알고 있는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입장에서 아마 뭐 그렇게 큰 본격적인 스트라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단체는 이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정부가 그래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보상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필수 의료 선택하는 전공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군데 뭐 언론의 칼럼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응급 의료를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즉 의대 증원이 없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의대 증원이 됐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충분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진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의사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시너지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지난번에 정부가 내세운 각종 필수 의료 패키지예요. 근데 그 자체가 하루 이틀에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돼서 그것도 최소한 6년,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부터 그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그 중간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 그 의대 정원의 감소, 그런 정책을 또 받아들인 국민들, 저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6, 7년은 남는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앞으로 6, 7년 후부터는 점차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필수 의료 보상 강화가 의료계의 오랜 수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들어주면서 이 요구를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당장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의대 증원에 따라서 그런 의사들의 당연한 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정부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사들에 대한 어떤 보상, 우리가 보상 체계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내던 것이 옛날에 2003년도에 4%가 안 됐는데 소득에, 월급에 지금 벌써 7%가 넘어갔어요. 상당히 늘어났죠. 많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는 실제 의사들의 수입을 필요한 곳에 올려주지만 의사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전체 수입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피부, 성형, 안이, 피가제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일부 몰린 의사들이 수입이 많은데 똑같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상대적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필수 의료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거기 더 올려주는 해결보다는 필수 의료 쪽으로 올려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올려주지만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필수 의료 쪽에 더 올려주는 이런 효과를 보는 그런 정책이 패키지로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정부가 거기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들의 반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내지는 않았으나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패키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의 방향성은 좋다.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이게 기본 골격이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겠습니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각종 그 필수 의료 쪽에 가게 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 제도라고 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지불 보상 방식을 의사들이 성과를 보이고 그 결과를 내는 쪽에 더 많은 보상이 가고 그걸 통해서 그쪽을 향해서 의사들도 진료 행위를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아마 이제 충분한 시간이 없지만은 그런 패키지들이 어떻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좀 더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 패키지 중에는 이제 혼합 진료 금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과 커버해 주지 않는 소위 비급여라는 것을 같이 제공하게 되면 비급여의 패키지로 묶여서 필요한 건강보험에서도 재정이 많이 나가니
이것을 혼합 진료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패키지도 들어가 있어요. 예. 물론 모든 걸 일본은 금지시키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비급여가 필요한 부분에 많이 실제로 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남용되고 있거든요. 실손보험과 같이 묶여서 아니면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노안치에서 다초점 렌즈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비급여들이 가게 될 때 이걸 패키지를 해가지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장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패키지를 내놨지만 정부가 과연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좀 두고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